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안녕하세요, 제대의 정석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학교 커트라인이 떨어질 때와 오를 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한체대, 뭐 국민대 커트라인 880이다, 뭐 한체대 뭐 895점이다, 막 요런 학원들의 얘기를 듣고, 아, 나는 그거에 못 미치는데, 아, 나는 한 5점, 10점 그 커트라인에 부족한데,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아, 난 점수가 좀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커트라인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게 무조건 안전하다, 혹은 지금 상황이 무조건 불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커트라인의 변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입시를 20년간 해오면서 커트라인이 이럴 때 변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5점 모자르고 한 10점 모자르고 했을 때 그래도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학교 정도에서는 좀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기장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 혹은 점수가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조심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커트라인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은 지금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눴는데,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 외부적 요인은 바깥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그 학교의 입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런 요인들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외부적 요인, 일단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됐을 때, 첫 번째, 그랬을 때 커트라인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인원이 좀 준 편이고, 뭐 한체대 사채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는 편이고, 뭐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을 뽑았다가 적게 뽑거나 적은 인원을 뽑았다가 많이 뽑으면 아무래도 커트라인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이해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올해 관련해서, 그리고 뭐 작년, 예년 한번 다 비교해 봤을 때 수능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쉬웠을 때 커트라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대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몰릴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이건 또 경쟁률하고도 관련이 있겠지. 이거는 경쟁률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 부분. 세 번째는 입시 전형의 변경. 예를 들어서 한치대 사채과 수능 60에 실기 40, 뭐 올해 변동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실기도 당연히 변별력이 좀 높아진 거고, 수능의 변별력도 좀 세진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커트라인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천대, 명지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 원래 수능 40에 실기가 60이었어. 근데 바뀌었지. 수능이 60에 실기 40으로 올해 바뀌었지. 뭐 이렇게 되면서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커트라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대 수능 반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지. 뭐 영어하고 한국사를 반영하는 게 가장 뭐 좋은 상황으로 변경이 된 거고, 한신대, 수원대도 다 마찬가지야. 뭐 차차상위 개념으로 해서 성적 잘 나온 걸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같이 수능이 어려웠을 때 아무래도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기의 배점표 변경이야. 실기 배점표 변경. 뭐 올해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가 있었지? 뭐 예를 들어 한체대 사채 같은 경우는 만점 기준은 동일한데, 처음에 38점에서 1점 떨어질 땐 3.5점인데 2점 떨어지는 구간에선 거의 7점씩 차이가 나니까 이건 실제로 배점표에 변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인천대 체육,
인천대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실계 만점 기준은 거의 동일한데 중간에 배점이 이제 원래 뭐 제자리 멀리뛰기도 5cm에서 뭐 8cm로 늘고 뭐 20m 왕복 달리기도 원래 0.1초에서 뭐 0.2초, 0.25초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커트라인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리고 입시 관계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커트라인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커트라인 설정이 돼서 학생들을 지원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분명히 체대 입시에서 커트라인에 큰 작용을 하는 내부적 요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내부적 요인,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할 이 내부적 요인은 분명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이제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 외부적 요인은 다 어느 정도 예측이 돼. 그런데 내부적 요인 어떤 게 있을까? 이 내부적 요인은 실기에 관련된 거야. 파울 기준. 실기장에서 이 파울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렇게 실기를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영상도 내보내기도 하고 모집 요강에 띄워놓기도 해. 파울 기준도 정확히 나와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입시 20년 했다 그랬잖아. 해마다 조금씩 기준이 틀려지거든. 예전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덥의 파울 기준이 더 강했어.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파울 기준이 시덥이 완화가 되고 있거든. 그리고 메디신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울 기준이 강하지 않았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파울 기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특히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시덥이야. 시덥. 대표적으로. 올해 여러분들 한체대 사채과 많이 쓰지? 그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한체대 사채과는 뭐 학원가에서는 890에서 뭐 한 900점까지도 커트라인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높은 친구는 뭐 수능 성적으로 뭐 540점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따지면 892 커트라인으로 되면 여유점이 50점이나 있는 거야. 실기에서 50점 마이너스 나도 된다는 얘기거든. 뭐 900점이어도 40점. 뭐 이렇게 여유점이 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체대는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에 어차피 빡세.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큰 변동성이 근래에는 없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시덥을 파울 기준을 강하게 잡았다고 해보자고. 한체대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파울 기준이 강하지 않지. 강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야. 이 학교 자체가. 그런데 올해 파울 기준을 강화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원래 132개 했던 애들이 이제 뭐 110개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파울 기준을 강화하면.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커트라인은 확 떨어지는 거야. 예전에 꽤 됐는데 한 5년, 6년 됐나? 그때 한체대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제자리 멀리뛰기 판이 굉장히 미끄러웠어. 그래서 뭐 한체대 제자리 멀리뛰기 판을 뭐 빙상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들이 다 넘어졌어. 제자리 멀리뛰기를 튀고. 그랬을 때 커트라인을 몇 점을 잡았었냐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때 905점에서 907점을 잡았다고. 지금 이 개념하고는 틀려. 이런 지금 전형은 아니었어. 다른 전형이었어. 그런데 이 해에 이렇게 예상하고 커트라인을 잡았던 게 몇 점까지 떨어졌냐? 880점대. 887점, 뭐 886점 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이 갭이 얼마나 발생되는 거야? 거의 20점 가까이 갭이 차이가 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해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을 받았다고 해봐. 이렇게 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에 제자리 멀리뛰기를 나는 잘 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래 붙지 않아야 될, 붙지 못할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붙는 경우들이 생기겠지. 이런 것들이, 이 내부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대에서는 뭐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가끔가다 1년에 한두 케이스들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 체대 시덥, 혹시나 파울 기준 강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정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지. 마찬가지로 이 시덥이 또 어디에 있지? 국민대도 있지. 국민대가 근래에 윗몸 일으키기 파울 기준이 예전만 못하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올해 좀 세게 잡으면? 이러면 원래 선생님 제가 커트라인에 뭐 지금 기록으로 5점 10점 정도 부족한데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이 시덥 파울이 엄청 많이 잡혔어.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시덥을 잘 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합격이 되겠지. 그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이건 지금 시덥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메디신볼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군의 세종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세종대 메디신볼 파울 기준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투파울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 세종대 메디신볼을 파울을 별로 안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커트라인 자체가 예상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지. 그렇지?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나면 굉장히 이게 전체적인 총점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작년에 광운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작년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여학생들한테 파울 기준을 관대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원 학생도 광운대가 합격이 됐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30초 시덥을 하는데 얘는 파울을 하나도 안 잡히고 왔어. 근데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파울을 뭐 4개에서 5개씩 잡혔어. 광운대에서 이거 시덥 4, 5개 점수 5점, 10점이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광운대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광운대 여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죠. 이렇게 실기장 안에 이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입시는 크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커트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실기 되는 친구한테 소신 지원하세요. 소신 지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커트라인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학교의 특징이 메디신볼이나 시덥 혹은 신묘양복 달리기 이런 데서 파울 기준이 강한데 이 친구는 좀 유독 잘하네? 그러면 올해 파울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됐을 때 이 학생은 훨씬 더 잘 본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접근을 해서 소신 지원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올해 이런 학교들이 몇 학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되는 친구들, 제 컨설팅 온 친구들한테 너도 한번 소신 지원 해봐. 어차피 가군에 안전하니까 나군에 세종대 소신 지원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뽀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뭐 잘 못하는데 이 종목 윗몸 일으키기나 메디신볼 잘 못하는데 가서 남들 다 못할 때 나만 잘 봐서 되면 합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 윗몸 일으키기나 뭐 배근력이나 메디신볼이나 이런 거에서 파울 기준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점수가 5점, 10점 부족하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소신 지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격려의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수준이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다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나만 잘 봐야 돼. 뭐 그러면 솔직히 큰 가능성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체대 예전에 총점 자체가 쭉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 친구도 못 본 거야. 다른 친구도. 그럴 때 나만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준비해서 실기를 잘 했는데 커트라인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래도 한번 뭐 큰 범위가 아니라 5점, 10점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못 쓴다 라고 했을 때 실기 비중이 있는 학교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기 비중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실기 비중이 있고 파울 기준이 좀 강한 학교는 그냥 적극적으로 소신 지원을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커트라인 학원에서 이렇게 다 얘기해봐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커트라인을 이렇게 다 얘기해봐야 이런 학교의 내부적인 요인이 크게 발생이 되면 어차피 그 커트라인은 틀리기 마련입니다. 내 탓을 피하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요인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이렇게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실기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정석훈 쌤이었습니다. 안녕.